회사의 이달의 직원으로 선정된 맥스는 18살이 된 불법 이민자 청년에게 15년의 생명을 팔면 70만 유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득한다. 그 금액이면 가족을 20년 동안 비자 없이 갇혀있던 게토에서 벗어나게 하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여자친구와 결혼할 수 있을 만큼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맥스는 소년의 신뢰를 의지하며 서서 신뢰를 얻기 위해 자신도 한때 부자에게 자신의 인생 5년을 팔았다고 고백한다. 점점 확장된 난민 캠프를 지나 지하철역에 도착한 맥스는 기술의 영향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풍경을 본다. 나이든 얼굴과 어린아이가 나란히 앉아있지만 둘은 같은 나이로 보일 정도다. 유리병 너머 캠프는 끝없이 펼쳐진다. 부유층을 위한 인간 수확 농장이 된 셈이다. 세련된 본사 건물 밖에선 시간 전송 시스템에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가 벌어진다.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시간을 사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본사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다. 화려한 시상식이 열리고 맥스는 중심 무대에 선다. 지난 분기 동안 그는 무려 276년의 생명을 회사에 가져왔다. 이어 무대에 오른 소피 타이슨은 아이온의 창립자이자 시간 전송 기술의 창시자다. 그녀는 자랑스럽게 아이온의 서비스가 이제 노벨상 수상자들에게까지 확장될 것이라고 발표한다. 한편 비공개 클리닉에서는 학자와 명사들이 첫 번째 적응 절차를 받고 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한다. 병원 직원 한 명이 갑자기 총을 꺼내 여성 한 명을 머리에 쏘고 이어 클리닉 내부를 돌며 시간 이식을 받은 이들을 무차별 살해한다. 가족들만 남기고 사라진 그는 현장에 에이담이라는 급진단체의 상징을 남긴다. 소피 타이슨의 경호원 카야는 즉시 이 학살을 보고하고 아이오는 세보안 책임자로 냉철한 전직 경찰 노박을 고용한다. 회사 측은 보안을 강화하느라 분주하지만 맥스와 그의 아내 엘렌은 완전히 다른 세계 속에 있다. 그들은 아직 다 갚지 못한 고급 아파트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여유로운 미래를 꿈꾼다. 호숫가의 집,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그리며 아이 계획까지 세운다. 주말에는 엘렌의 부모님을 방문하지만 분위기는 냉랭하다. 엘렌의 아버지는 아이오엔에서 일하는 맥스를 탐탁지 않아 한다. 그는 보통 사람들이 부자들의 소모품처럼 이용당한다고 믿는다. 엘렌의 아버지는 맥스의 직업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보통 사람들이 부자들의 소모품처럼 쓰이고 있다고 확신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맥스와 엘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거의 싸움으로 번질 뻔하지만 결국 잠잠해진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도착해보니 아파트가 불타서 전소되어 버린 것이다. 그들의 모든 소지품이 잿더미가 됐다. 맥스는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 믿고 침착하게 대응하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보험회사는 보상 요청을 거절한다. 화재는 엘렌이 촛불을 꺼놓지 않아서 발생한 부주의라고 판정해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한다. 설상가상으로 은행은 엘렌에게 담보로 잡힌 40년의 생명을 요구한다. 그녀는 이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맥스는 곧바로 절반의 부담을 떠안겠다고 나서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예전에 맥스의 시간을 산 부유층 인물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며 첨단 기술로도 그를 되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충격에 빠진 맥스와 엘렌은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던 중 경찰에게 제지당한다. 경찰은 엘렌을 체포하고 그녀는 공식적인 채무자가 된다. 절박해진 맥스는 소피 타이슨을 찾아가 엘렌의 빚을 갚기 위해 300만 유로 선지급을 요청한다. 침착한 소피는 그를 돕겠다고 약속한다. 그러나 이어진 이사회 회의는 냉담한 분위기다. 젊고 야망 넘치는 임원들 사이에서 소피는 점점 나이든 이방인처럼 보일 뿐이다. 새로운 세대의 경영진은
기술의 이상에는 관심 없다. 오직 이익만이 중요하다. 결국 엘렌의 강제 징수가 이루어지는 날, 맥스는 변호사와 함께 아이언 클리닉으로 향한다. 그는 어떻게든 막아보려 하지만 보안팀이 그를 막고 엘렌을 볼 수 없게 한다.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한 맥스는 달려 들어가지만 카이에게 제압당해 대기실로 끌려간다. 맥스는 아무것도 할 수는 없다. 엘렌은 조용히 이식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음악. 이식 후 그들의 현실을 보여준다던 완전히 바뀐다. 이제 그들은 낡고 위험한 지역의 허름한 아파트로 이사해야 한다. 그게 유일하게 감당할 수 있는 곳이다. 엘렌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이 늙어가는 모습을 지켜본다. 노화는 느리지만 잔인한 과정이었다. 다음 날 아침, 맥스는 회사에서 메시지를 받는다. 도움은커녕 그는 승진 통보를 받는다. 분노한 그는 소피를 찾아가 따진다. 그녀의 모습을 본 순간 모든 걸 깨닫는다. 소피는 엘렌의 40년을 자신에게 쓴 것이다. 저녁이 되자 모든 현실이 그들을 짓누른다. 엘렌은 본래의 시간선으로 되돌아가 나이든 모습이 되었다. 맥스는 거울 앞에서 화장하며 침묵 속에서 절망에 빠진 그녀를 바라본다. 그녀는 분노도 없이, 감정 없이 그에게 떠나달라고 말한다. 충격을 받은 맥스는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 술을 마시며 자책에 빠진다. 그때 작은 배낭을 맨 소녀가 다가와 치료약이라며 알약을 건넨다. 냉소적인 맥스는 차갑게 그녀를 외면한다. 그날 밤 더 끔찍한 소식이 들려온다. 엘렌이 병원에 실려간 것이다. 이식이 그녀의 몸을 망가뜨렸고 유산까지 한 것이다. 맥스는 그녀를 부모님 집으로 데려간다. 모든 꿈은 무너졌다. 조용히 맥스는 필사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다. 공원에서 다시 그 소녀를 본다. 여전히 약을 팔고 있다. 그녀의 상태를 유심히 관찰한 맥스는 그녀가 불법 회춘 수술을 받았다는 증거를 알아챈다. 지하 조직만이 유일한 탈출구일 수 있다. 정보를 모은 뒤 맥스는 마지막 인맥에 연락하고 모든 저축을 끌어모아 위조 서류와 권총을 산다. 그의 계획이 시작된다. TV에서는 에이담이라는 단체의 리더가 아이온의 부패와 탐욕을 폭로하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맥스는 기회를 포착한다. 소피 타이슨의 차량 행렬이 묘지를 향해 가고 있다. 이상하게도 그녀는 경호원 없이 혼자 내린다. 맥스는 재빨리 차를 숨기고 담을 넘어 묘지로 들어간다. 중앙 무덤 근처에서 완전히 회춘된 소피를 마주친다. 잠시 놀란 맥스는 주저하다가 그녀가 도움을 외치자 재빨리 테이저건으로 제압하고 무덤에 아담의 상징을 새긴다. 이는 강한 메시지다. 맥스는 소피를 데리고 사라진다. 이후 맥스는 엘렌을 데리러 간다. 그녀에게 믿어달라며 진짜 계획이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도시 외곽의 폐차장으로 향한다. 맥스는 묶여있는 소피를 보여주며 위험하지만 확실한 계획을 밝힌다. 그녀를 리투아니아로 데려가 훔쳐간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지하 의사를 찾는 것이다. 한편 도시에서는 카야와 노박이 수사를 시작한다. 노련한 전직 경찰 노박은 사람을 추적하는 데 능하다. 맥스는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았지만 수사는 점점 좁혀진다. 맥스와 엘렌 사이의 긴장도 높아진다. 소피의 시간을 되찾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일인가를 두고 갈등한다. 하지만 망설일 시간은 없다. 소피의 사설 보안팀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 그들은 차고에 접근해 섬광탄을 던져 안을 교란시킨다. 그러나 안에 들어가 보니 텅 비어 있고 빛을 켜놓은 차량만 있다. 그것은 미끼였다. 맥스와 엘렌은 이미 자취를 감췄다. 카야는 보다 과감한 수단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불법 감시에 손을 대어 사적인 계정과 보안 피드를 해킹하며 권한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노박은 그녀의 수법을 보며 점점 불편함을 느낀다. 그녀에게 매력을 느끼며 가볍게 플러팅하지만 나중에야 진실을 알게 된다. 그녀는 보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고 소피가 준 생명 연장 기술 덕분에 젊음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결정적인 단서가 포착된다. 누군가 셀카를 올렸고 배경에는 늙어버린 엘렌이 뚜렷하게 보인다. 사진의 위치는 리투아니아로 향하는 페리였다. 맥스는 벤 뒷자리에 소피를 묶어놓고 있었다. 하지만 탈출은 빠르게 흔들리기 시작한다. 항구에 도착하자 붉고 푸른 경광등이 도크를 뒤덮고 순찰대가 모든 차량을 철저히 검사하고 있었다. 재빨리 머리를 굴린 맥스는 근처를 지나던 한 가족을 발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그들은 구조를 바꿔 벤은 고용된 남성이 운전하고 그의 아내는 다른 차량을 운전하며 분산을 시도한다. 맥스와 그들의 딸은 트렁크에 숨어 인질로 위장하고 엘렌과 소피는 욕조 안에 몸을 숨긴다. 국경 검문소에서 긴장한 운전자가 호출되고 그는 벤 뒤편을 열라는 요구를 받는다. 의심은 커지고 욕조를 실은 상자를 열어보겠다는 요청이 이어진다. 땀이 흘러내리는 운전자의 얼굴에서 긴장이 역력하다. 결국 상급 관리가 개입하여 무기를 겨누는 것에 대해 주의를 준다. 긴장감 속에서 차량은 통과 허가를 받는다. 도로를 빠져나오자마자 맥스는 가짜 가족을 풀어주지만 그들의 휴대폰을 파괴하고 타이어를 쏴버린다. 신고를 지연시키기 위한 조치다. 고속도로를 벗어난 후 맥스와 엘렌은 포로가 화장실을 쓸 수 있도록 멈춘다. 그 소녀는 자신의 이름이 말이라고 밝히며 소피 타이슨의 숨겨진 딸이라고 주장한다. 납치 위험 때문에 숨겨져 왔다고 말한다. 하지만 맥스는 믿지 않는다. 또 하나의 속임수처럼 들릴 뿐이다. 그들은 지하 의사에게 신호를 보내고 폐호텔로 향한다. 마리를 벤에서 끌어내고 철저히 감시한다. 그녀는 반복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되뇌지만 엘렌은 걱정하기 시작한다. DNA 차이 때문에 이식이 실패하면 어쩌나. 맥스는 가까운 혈족이라면 충분히 호환 가능하다고 말하며 그녀의 걱정을 무시한다. 마리와 엘렌은 샤워를 하고 싶다고 요청한다. 엘렌은 맥스에게 조금의 연민을 가져달라고 간청한다. 마지못해 맥스는 마리의 결박을 풀어주지만 그녀는 풀리자마자 문 손잡이를 잡고 맥스의 얼굴을 가격하며 도망친다. 그녀는 그의 휴대폰을 낚아채고 어둠 속으로 달아난다. 맥스는 그녀를 뒤쫓지만 따라잡지 못한다. 마리는 어두운 숲속으로 사라지고 결국 강가에 도달한다. 그녀는 강 너머에 또 다른 폐호텔을 발견하고 물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훔친 휴대폰을 움켜쥔 채 그녀는 카야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전화날을 건다. 그러나 통화 중 전화기를 물에 떨어뜨리고 만다. 잠시 후 그녀는 늪에 발이 빠져 점점 가라앉는다. 마리는 고통스러운 선택에 직면한다. 조용히 익사할 것인가? 아니면 납치범들에게 도움을 청할 것인가? 그녀는 생존을 택한다. 절박한 외침은 결국 맥스와 엘렌을 되돌아오게 만든다. 그들은 마리를 물에서 끌어내어 호텔로 데려간다. 엘렌은 떨고 있는 그녀를 샤워실로 안내한다. 그곳에서 엘렌은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 어떤 회춘 수술의 흔적도 보이지 않는 것이다. 맥스는 최신 피부 재생 치료 때문이라며 무시하지만 의심은 여전히 남는다. 드물게 찾아온 평화의 순간, 맥스와 엘렌은 잠시 서로에게 위로를 나누지만 오래 가지 못한다. 카야의 용병들과 노박은 이미 호텔의 위치를 추적했다. 무장한 병사들이 들이닥치지만 그들은 아이오넬의 보안팀이 아니다. 그들은 에담의 요원들이다.
맥스와 엘렌은 에담의 리더 앞에 끌려간다. 그녀는 충격적인 주장을 한다. 마리는 회춘한 소피가 아니라 진짜 그녀의 딸이라는 것이다. 리더는 모든 것이 소피의 계획이었다고 밝힌다. 화재, 기증자의 위장된 죽음, 올 엘렌을 함정에 빠뜨리고 그녀의 생명을 훔치기 위한 계략이었다. 소피의 희귀한 DNA와 호환되는 기증자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에이온을 증오하는 아담이지만 리더는 마리에게서 훔친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대신 리더는 엘렌에게 권총을 건넨다. 그녀에게 덜 가치 있게 여겨진 이 소녀를 죽이겠냐고 묻는다. 엘렌은 심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망설이지만 결국 방가쇠를 당기지 않고 총을 내려놓는다. 곧바로 에이담은 다음 단계로 이동한다. 그들은 맥스를 지하로 데려간다. 아이온의 병력이 다가오고 있지만 에담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맥스가 소피를 홀로 건물 안으로 유인해야 하는 것이다. 이미 조직 내부의 첩자가 그녀가 곧 도착하도록 조치해 두었다. 병력이 도착하자 맥스는 건물 밖으로 나간다. 수십 정의 총구가 그를 겨눈다. 그는 침착하게 소피를 직접 만나야 한다고 요구한다. 긴장된 침묵 끝에 소피는 장갑차에서 내려온다. 맥스는 그와 엘렌이 단지 정의를 원할 뿐이라고 설득한다. 아무도 다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마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를 위해 소피는 혼자 건물로 들어와야 한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는다. 그 모습을 본 카야는 의심을 품는다. 어떻게 소피가 여기 올 줄 알았지? 맥스는 대답하지 못한다. 카야는 직감한다. 이건 함정이다. 아담의 리더는 첩자에게 신호를 보낸다. 노박은 총을 꺼내 소피를 쏘고 카야는 망설임 없이 그를 사살한다. 곧이어 총격전이 벌어지고 에이담 요원들은 총알을 퍼붓는다. 아이온 병사들은 부상당한 소피를 끌고 퇴각하며 대응 사격을 펼친다. 혼란 속에서 맥스는 건물 안으로 다시 들어가 엘렌을 찾는다. 그는 복도를 전속력으로 달려 그녀와 마리를 발견하고 함께 차고로 향한다. 시동을 걸기 위해 맥스가 허둥거리는 그 순간 마리가 숨겨둔 총을 꺼내 엘렌에게 겨눈다. 그녀는 방아쇠를 당기지만 총은 장전되지 않았다. 격분한 엘렌은 마리를 쓰러뜨린 뒤 그녀를 다시 결박하고 뒷좌석에 밀어넣는다. 그들은 지하 의사와의 만남 장소로 차를 몰고 돌진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를 놓치면 모든 것이 끝이다. 차 안에서 긴장이 폭발한다. 맥스의 분노는 죄책감으로 바뀌고 그는 마리가 무죄임을 깨닫는다. 그녀의 생명을 빼앗는다면 그들 역시 악인들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배신과 상실, 죽음을 경험한 엘렌은 다르게 생각한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고 싶을 뿐이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둘 사이의 싸움은 격해진다. 엘렌은 칼을 꺼내 맥스에게 채서 내리라고 위협한다. 만약 그가 거부하면 그녀는 자신의 목을 그어 모든 희생을 무의미하게 만들겠다고 말한다. 마지못해 맥스는 차에서 내리고 엘렌은 혼자 밤길을 달린다. 그녀는 산업지대, 외곽에 버려진 공장에 도착한다. 그곳에는 의료 장비가 가득 실린 트럭이 줄지어 도착하고 납치된 난민들을 태운 버스가 도착한다. 고급 승용차들도 하나둘 모여든다. 이 암시장을 후원하는 부유한 고객들이다. 엘렌은 차량으로 돌아가 기절한 마리를 데려온다. 다음 날 아침, 한 트럭 운전사가 도로변에서 버려진 마리를 발견한다. 그녀는 쓰레기처럼 내던져져 있었다. 공장을 둘러싼 캠프는 끝없이 펼쳐져 있다. 절망과 탐욕으로 움직이는 도살장 같다. 한편 맥스는 그 지역으로 잠입한다. 그는 담을 넘어 트럭과 창고로 가득 찬 미로 속으로 사라진다.
인근 활주로에서는 응급 요원들이 마리를 치료하고 있다. 그녀는 겨우 숨을 붙잡고 있다. 냉혹하지만 침묵하던 카야가 그녀를 소피의 곁으로 데려간다. 소피는 방탄조끼 덕분에 살아남았지만 그 대가는 분명했다. 카야는 냉정하게 말한다. 더 이상 그녀를 위해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더 이상 조작된 화재도 계획된 사고도 이제 없다. 그렇게 말한 뒤 카야는 조용히 그녀의 삶에서 떠난다. 다음 날 아침, 마리는 병실에서 눈을 뜬다. 그녀는 늙고 지쳐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도둑맞은 젊음을 돌려달라고 애원하지만 소피는 냉정하게 거절한다. 대신 다른 기증자를 찾겠다고 말한다. 마리의 강인함은 가족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얼마 후 고요한 해변에 맥스가 홀로 서 있다. 엘렌은 눈에 띄게 임신한 모습으로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나며 삶의 새로운 장을 시작한다. 그녀는 무심코 뒤를 돌아보고 멀리서 자신을 지켜보는 맥스를 발견한다. 두 사람의 눈이 잠시 마주친다. 짧은 순간 동안 과거의 기억이 교차한다. 그리고 맥스는 조용히 등을 돌린다. 그는 기다리고 있던 호송 차량 쪽으로 걸어가며 마스크에 수놓아진 상징이 박힌 채 올라탄다.